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찐빵이 음식의 이름입니다. 호빵은 브랜드 이름이 음식이 된 거라서 정확히는 찐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준비한 이것저것을 전부 다 왕창 많이 넣어서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집어넣고 오늘은 기계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렸는데 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를 시켰나? 애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업무를 좀 덜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켰는데 애가 자꾸 일거리를 밖으로 쳐내는 거예요. 일이 하기 싫은 것 같아서 저런 끔찍한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양을 더 줄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경력 있는 신입을 원했지만 얘는 그냥 신입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일을 시켜도 점점 일을 줄여야만 했어요. 결국은 거의 처음에 준비했던 반죽의 5분의 1 정도만 했을 때 돌아가는 것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고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력직을 뽑았습니다. 자리를 배치하기도 전에 일을 시켜버려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일을 시켰는데 얘는 경력직인데도 일을 못하더라고요. 보통 경력직은 이제 3개월 안에 자기의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면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해고시켜버렸고요. 결국은 제 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내 손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열심히 반죽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뒀고 2시간 정도 또 휴지를 시켜줘야 된대요. 2시간이 지나고 왔습니다. 뿅 2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부풀어 있었지 뭐예요. 물론 제가 미리 만들어 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찐빵을 만들까 하다가 거대한 녀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등분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줘서 동그랗게 펼쳐준 다음에 지난번에 붕어빵 만들고 남은 단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쓰기로 했습니다. 단팥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놓은 견과류, 하지만 한 번도 안 먹은 저 견과류를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이어트 단팥 찐빵을 만들어봤어요. 아무래도 견과류가 들어갔으니까 다이어트겠죠?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커스타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넣어있는 재료들을 넣어주시고 한번 슬근슬근 섞어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슬근슬근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시고 슬근슬근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시고 슬근슬근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시면 약간 두부가 몽골몽골 순두부 같은 게 나오는데 슬근슬근 흔들어 주시고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시면은 최종적으로 한 4-5번 대여섯 번 돌리시고 섞어주시면 요런 커스타드 우유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크림빵 같은 거 안에 넣어 드시면 되고요. 요건 살짝 식혀 오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반죽에다가 이 푸딩 같이 돼버린 거를 철푸덕 던져주고 흑당을 넣을 자리를 파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동그랗게만 만들어주면 다 되겠죠? 그 다음은 소세지를 구워볼 건데요. 뚜껑을 덮어준 다음에 스팀으로 삶으면서 동시에 구워주는 약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 1+1 조리 방식이고요. 잘라가지고 가운데가 다 익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세지는 맛있을 줄 알고 샀는데 그렇게 맛은 없어서 그냥 비엔나 같은 걸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은 마요네즈 4큰술에다가 머스타드 1큰술을 넣고 집에 있는 피클, 집에 피클 같은 거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놀리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피클은 피자집에서 시키고 남은 거 거의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몰래 감자를 삶았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으깨고 있는데 껍질하고 같이 드셔도 아주 좋아요. 영양분도 풍부하고 아주 여러가지 야생적인 식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껍질을 까기 귀찮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자를 잘 으깨주면 되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원도의 힘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여기다가 아까 구워놓은 소세지와 머스타드를 넣어서 섞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깻잎을 넣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먹어본 독일 음식 중에서 케일이 들어가 있는 감자 샐러드가 있는데 크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일 대신에 조금 더 익숙한 깻잎을 넣어줬고요. 피클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감자 샐러드를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을 호빵 반죽 위에 대충 접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곱창을 한번 시켜봤어요. 곱창이 먹고 싶어가지고 곱창 호빵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곱창을 시켰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나오도록 잘 구워주시고 기름을 빼주시고 부추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고춧가루 1큰술과 소금 후추만 해가지고 간을 살짝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창에 무슨 간이 더 필요합니까? 이건 충분히 맛있는 조합 아니겠습니다. 한번 먹어봤더니까 이야, 이거는 그냥 술안주다.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죠. 만들어 놓은 곱창 부추볶음을 호빵 반죽 안에다가 넣어주고 대충 말아가지고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소로 들어가죠. 요것은 마라 소스예요. 마라 소스 인터넷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통마늘을 넣어줍니다. 이제 한식이 돼버렸군요. 여기다가 새우 요리를 하고 남은 새우가 있어가지고 그 새우를 넣고 마라 새우를 만들어줬습니다. 왠지 매운 게 땡겨가지고 마라 새우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호빵 반죽 안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 넣어가지고 빵빵
건강하게 채워줬습니다. 어쨌든 이 호빵들 지금 5개를 다 넣어가지고 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찜기가 5개도 없고 제가 냄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타공채반에다가 전부 다 넣고 쪄줬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타공채반을 쓰신다면 저걸 찜기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 응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찜기는 어디서 구해요? 라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개의 호빵들을 모두 다 쪄봤습니다. 왕찐빵 마치 왕만두 같은 것들이 5개가 이제 숑숑숑숑숑 나왔는데 잘라봐야 될 시간이겠죠? 반을 해가지고 먹기에는 너무 커서 4분의 1 등분을 해봤습니다. 껍질을 벗겨보니까 오우야 멋있게 이쁘게 맛있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걸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요. 곱창은 맛있습니다. 물론 저 안쪽에 있는 빵도 다 익은 거예요. 저게 아직 익지 않은 반죽 덩어리는 아닌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호빵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계시면 조금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 녀석도 저는 약간 이때쯤 되면 이제 할 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저 새우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선택을 했고요. 너무나 부끄러웠나 봅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 호빵은 완성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장 빵빵하게 나왔다. 단팥 호빵은 아주 멋지게 나왔고요. 단팥 호빵만 멋지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자 호빵인데요. 감자 호빵도 아주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이것은 마치 그 야채 호빵을 먹는 듯한 풍성함이 느껴지는 이 강원도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음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지 뭐예요. 이거는 그 커스타드랑 흑당을 섞은 건데 아무래도 흑당은 이제 손절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만들었던 호빵 중에 제일 맛이 없었고요. 약간 자괴감이 드는, 이러려고 호빵 만든 게 아닌데 자괴감 들어. 2개가 더 남았는데 이건 호빵 반죽을 넓게 펴가지고 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을 가져왔죠. 닭은 모두의 친구니까요. 여기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불닭볶음 소스를 넣어줬습니다. 매운 것도 잘 못 먹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왜냐면 호빵 중에 불닭 호빵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불닭 소스로 섞어가지고 만든 이 불닭을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또 불닭에 영혼의 단짝 치즈를 넣어서 녹여줬습니다. 치즈를 넣은 다음에는 계속 센 불로 하면은 치즈가 너무 물성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불을 끄시고 잔열로 익혀주시면 되고, 펼쳐가지고 쪄놓은 찐빵을 가져와서 찐빵에다가 치즈 불닭을 넣어주고 당근과 오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자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약간 편집이 역순이 돼 있어가지고 서순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을 잘라가지고 먹으면 오늘 만든 것 중에 2번째로 맛있는 맛이었다. 아무래도 치즈랑 닭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요런 호빵도 있다는 거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홍콩 같은 데에서. 자,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을 가져왔어요. 왜? 이게 넘버원일 수밖에 없겠죠? 고기를 넣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나머지 거랑은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은 마이야르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익혀주시고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아주 그냥 겉이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마이야르 그냥 아주 그냥 끝내주고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구워주시고요.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속이 다 안 익었어요. 저는 겉면에만 마이야르를 낸 거기 때문에 속이 다 안 익었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더 익혀줄 거거든요. 2번 구운 돼지고기 이것을 넣어주시고, 물론 옆에 떨어져 있는 것도 넣을 겁니다. 저는 제가 먹는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소스는 해선장을 넣을 건데 해선장이 없으시면 그냥 굴소스 넣으셔도 됩니다. 한 큰술만 넣어주시고 삐뚤마뚜루 볶아주시면 영롱한 색깔의 마치 마이야르를 2번 한 듯한 이런 색깔의 돼지고기가 나오는데요. 느끼한 것만 집어넣으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오늘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이와 당근을 사용해 줄 거예요. 천생 한 번도 쓰지 않던 걸 왜 써주냐고요? 왜냐하면 요게 조금 들어가야 비주얼이 괜찮게 나옵니다. 요것들을 잘라주신 다음에 식초 한 큰술과 설탕 한 큰술을 넣어가지고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버무려가지고 가만히 한 5분 정도 놔두시면은 피클 비스무리한 게 됩니다. 저는 피클 비스무리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클의 요정님들 오셔가지고 내가 알던 피클은 저게 아닌데 이런 말 해주시면 곤란하고요. 자, 이제 피클 비슷한 것들을 이 돼지고기와 함께 넣어가지고 쌈을 싸드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젓가락으로 혀를 좀 찔러줬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옆에 도마로 옮겨가지고 이 녀석을 반갈죽 해서 옆으로 살짝 돌려보도록 합시다. 정면보다 측면이 아름다운 이 녀석 만들어진 게 바로
돼지고기 찐빵입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이런 것들 드셔보실 수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7가지의 특별한 찐빵 호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맛있던 게 뭐냐?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날이 추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호빵을 제가 수제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반죽을 제외하고 속 부분을 만든 것만 따라 하셔도 맛있게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요리로 해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